보시면 유튜브가 나오죠. 접은 상태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미안하다. 뭐야.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볼 시간이죠. 저희는 먼저 플립 5부터 좀 살펴볼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전 세대 제품은 물론이고 세계 유수의 다른 경쟁사의 폴더블 휴대폰들을 같이 놓고 삼성 제품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는 폴더블 휴대폰 시장에는 삼성 제품만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먼 나라 얘기도 아닌 게, 과거 레이저 시리즈로 유명했던 모토로라가 여기 휴대폰 부문은 이제 중국 레노버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사의 플립형 휴대폰을 우리나라에서도 전파 인증받았습니다. 그 말인즉 어쩌면 외산 폴더블 폰이 국내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주도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과연 어떤 기업의 제품이 그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갤럭시 신제품은 삼성에게, 그 외 휴대폰들은 휴대폰 액세서리 전문 업체 화이트스톤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받았습니다. 자, 가장 먼저 큰 변화점, 플립의 외부 화면이 1.9인치에서 3.4인치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놀랍거나 충격적인 소식은 사실 아니에요. 갤럭시 Z 플립 시리즈 상업 속의 성공이요, 예를 들면 오프라던가 아니면 모토로라 같은 폴더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삼성보다 훨씬 큰 커버 화면을 가진 플립폰을 내세웠거든요. 따라서 삼성도 이에 대응해 최신작에서 비슷한 컨셉의 제품을 선보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범주에 들어있던 바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럼 어떻게 커버 화면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새 회사의 접근이 다른 건 매우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일단 오퍼부터 보자면 여기는 커버 화면을 세로로 길게 뽑았습니다. 마치 미니 스마트폰과 비슷한 비율을 가진 화면을 추가한 거죠. 반면 모토로라는 이렇게 더 극적으로 상판 전체에 디스플레이를 깔았습니다. 제품을 켜보면 화면 전체가 카메라 부분까지 덮이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플립은 어떠냐?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형태, 즉 카메라 부분까지는 디스플레이가 닿지 않게끔 폴더 모양으로 상당히 독특하게 커버 화면을 디자인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일단 이 독특한 모양새임에도 불구하고 상판에서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가 아닌 부분에 구분이 안 되게끔 정교하게 마감 처리를 한 부분은 칭찬할 만합니다. 빛을 일부러 비추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될 정도죠. 물론 이쯤에서 아니 차라리 그냥 모토로라처럼 화면 전체의 디스플레이를 덮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실제 제품 보기 전까지는 그랬지만 이게 실제로 제품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 두 제품 모두 외부 커버 화면이 커지면서 그 활용성이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갤럭시 플립 5로 보자면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각종 위젯이 실행되고 꾹 누르면 창 순서 변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추가 같은 것도 가능하며, 핀치 투 아웃, 즉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리면 특정 위젯 창에 쉽사리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이 켜졌으니 앱 실행도 가능하죠. 설정, 실험실에 들어가서 관련 기능 중에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하기라고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 커버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이 보장된 몇몇 앱을 켤 수 있고, 모든 앱을 다 실행하고 싶다고 치면 굿락에 들어가서 관련된 기능 중 하나인 런처 위젯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키보드도 지원하기 때문에 창을 거의 가리긴 하지만 메시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간단한 답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위젯 기능이나 앱 실행 기능은 핀치 투 아웃 기능만 제외하면 거의 똑같은 형태로 모토로라 레이저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레이저 쪽이 화면도 더 크고 스펙상 주사율도 120Hz까지 돼서 플립 5보다 훨씬 나은 경험을 보여줄 것만 같지만, 제가 지금 바로 똑같이 네이버 지도를 한번 켜볼게요. 어떤가요? 앱 실행 시 오히려 화면의 크기가 작아지는 건 모토로라 쪽이죠. 이게 삼성 Z 플립 5는 힌지에 가까운 부분부터 스크린이 시작돼서 카메라 바로 위쪽에서 끝나는 반면, 모토로라는 스크린이 상대적으로 더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화면 전체를 덮고 있는 모양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보이는 화면의 20에서 25%가량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 위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에만 가로 형태 앱 화면이 떠야 하니 되려 그 크기가 작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모토로라의 제품보다 세로로 긴
오포의 제품이 오히려 스마트폰용 앱들과의 호환성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야, 요거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앱이 안 켜져서 논의로 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삼성 제품은 툭 튀어나온 노치 부분에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 같은 내비게이션 빠르 배치도 없거든요. 근데 자세히 모토로라의 화면을 보면 실은 위에는 앱 실행 화면, 아래쪽에는 내비게이션 바 구성으로 삼성과 되게 비슷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결국 모토로라 화면에서 제대로 쓸만한 화면 부분만 남기고 나면 삼성의 외부 커버 화면 모양이 되는 셈이죠. 결국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보면 현재 플립5의 독특한 화면 모양은 어쩌면 꽤 괜찮은 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부 화면의 활용성 측면에서 플립5의 모양은 상당히 기능적으로 안정된 형태와 기능을 제공하는지라 많은 분들께서 외부 화면을 이용해서 급할 때 메신저 확인이라던가 그런 것도 바로 확인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이런 프라이버시 보호용 필름도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이죠? 힌지 방식이 그렇게 바뀐 건 이미 많이 나왔죠. 플렉스 힌지라는 게 적용이 돼서 이제는 상판과 하판이 딱 맞는다, 잘 알려진 소식인데, 이게 실제로 쥐면 보이는 화면보다 그 느낌이 훨씬 콤팩트한 느낌을 줍니다. 전작 대비 두께가 훨씬 얇아진 데다가 화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더 작고 단단한 물체를 준다는 느낌을 줘요. 또한 갤럭시 Z 플립 4와 달리 힌지의 강도가 아주 약간 더 부드러워지면서 펼칠 때 약간 더 손쉽게 화면을 열 수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다만 이게 약간 보시면 좌우로 조금씩 비틀리거든요. 내구성 측면에서 약간은 더 지켜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쉬운 게 이게 펼쳤을 때 주름의 차이는 전작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름이 아주 약간 더 얇아지기는 했는데 그에 비해 넓이도 약간 더 넓어졌습니다. 특히 모토로라 제품이 갤럭시 전작 대비 그리고 최신작과 비교해도 주름이 얕은 걸 보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모토로라 이렇게 옆에 두고 보면 확실히 화면이 더 펼쳐진 쪽은 모토로라의 제품으로 보이는 게 특히 그러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스타 부문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접었을 때 기타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하면 삼성 제품은 훨씬 더 넓은 각도로도 버티고 서 있거든요. 다음 세대의 화면만 조금만 더 펼쳐진다면 진짜 완벽할 것 같아요. 이건 정말의 순전히 제 괴팍한 호기심 때문인데 저는 꼭 방수를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갤럭시 플립 시리즈는 꾸준히 IPX 8등급, 그러니까 1m 깊이에서 연속 침수 시 방수가 가능하다는 인증을 받았고, 힌지 구조가 바뀐 플립 5에서도 똑같은 IPX 8등급을 자랑 거거든요. 그래서 미안한데 삼성, 농담이고 사실 이 실험은요 철저하게 사전 협의를 마친 결과물입니다. 애당초 물도 의학용 멸균 증류수를 사용했을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만 가져오고 있으므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로 멸균용 증류수를 준비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방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제품을 켜고 유튜브를 바로 실행한 다음에 물에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가 나오죠? 접은 상태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미안하다. 뭐야? 역시 물속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군요. 네. 방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보시면 지금 영상이 잘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여 안에서 세워볼게요. 힌지 물이 찰랑찰랑한데 지금 아주 잘 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갤럭시 폴드 5로 이 화면을 찍고 있는데 믿겨지지 않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물속에서 펴봅시다. 얘를 물속에서 피면 무장하는 기분인데? 이야, 진짜 신기하긴 하다. 얘를 한번 이렇게 해두고 우리 마저 방송을 해볼까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방수가 가능하다는 점만으로도 플립형 제품들을 진짜 안심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 적용된 방수 기술들이 지난 갤럭시 Z 폴드 및 플립에 적용됐던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쪽에는 방수 테이프를 붙여 물기 침투를 막고 힌지 부분에는 부식 방지 소재를 첨가해 변성을 막은 거죠. 특히 몸통이 분리된 폴더블 폰 특성상
고무와 실리콘 소재 단자를 이용해서 두 몸통을 연결해주는 기판을 방수 처리한 것까지 사실상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힌지 방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수 등급이 적용된 건 굉장히 인상적인 기술인 것 같죠? 현재로서는요, 이 친구가 방진 등급이 없어서 이 친구를 모래에 떨어뜨려 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 친구의 이 기기의 시리즈 후손이 방진 등급을 받게 되면 꼭 모래 위에서 그 제품을 떨어뜨려 두꺼비 집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이 물기에 있다 나오면은 외부 물기는 닦아내도 스피커가 먹먹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큰 소리로 스피커를 켜두면 이렇게 물이 나오는 진 풍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면 플레이트 종류에 따라 앞쪽 배경 화면이 바뀌는 케이스가 공개된 이후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죠. 저희가 삼성 스토어에서 해당 실물을 이렇게 구해왔는데요. 보시면 이게 백플레이트가 후면에 정확한 위치에 붙어 있을 때만 콘텐츠가 커버 화면에 적용이 되고, 백플레이트가 조금만 비껴나가게 되면 플립스투 케이스 콘텐츠가 삭제됐다면서 적용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원리길래 이렇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바로 분해를 해봅시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쉽게 분해되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미리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뭐 내구성이 낮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좌측에 NFC 칩이 달려있고 하단에 동그란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자석이더라고요. 이 자석이 본체에 이렇게 붙으면 NFC 칩이 활성화되면서 커버화면 콘텐츠가 켜지고, 자석이 이렇게 떼진 게 확인이 되면 커버 화면에 삭제되는 원리를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보이는 이 NFC 칩이 자석과 본체가 붙은 그 순간에만 잠깐 작동하기 때문에 평상시 교통카드 같은 기능도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 상시 NFC 기능이 켜져 있으면 교통카드 같은 건 어떻게 하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어쨌든 NFC 칩과 결합한 이 케이스의 경우 타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케이스라 폴더블 스마트폰 액세서리 생태계를 삼성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액세서리의 경우 뒤에는 껴도 앞에를 보면은 뚫려 있죠. 전면 커버 화면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전면 유리 손상이 걱정된다면 삼성 정품 보호 필름 혹은 강화유리를 생각한다면 이런 형태의 강화유리도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강화유리가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여기 전체를 덮어버리는 제품을 사게 되면 프레임에 강화유리가 걸려버리는 불상사가 생겨날 수 있으니 이렇게 케이스 방해 없이 디스플레이 부분만 보호하는 제품을 고르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가 이게 결과물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하드웨어가 전작에서 진짜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결과물이 달라진 게 눈에 보여요. 솔직히 주간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도 줌샷에 대한 결과물은 꽤 낮은 편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야간 촬영에서의 퀄리티 역시 같은 센서인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꽤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진짜 다른 조도에서 찍은 것처럼 더 밝고 선명하게 화면을 개선해주는다 상당히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플립5에 적용된 칩셋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게 이미지 센서에 찍힌 걸 바탕으로 칩셋에서 전부 튜닝하는 형태거든요. 따라서 같은 화소, 같은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어도 칩셋의 성능이 다르다면 이렇게까지 두 제품의 이미지 품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다음번에는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 개선과 함께 카메라 하드웨어 자체의 대폭적인 업그레이드 역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환경에서 작업한 다른 제조사의 폴더블 폰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품들의 경우 칩셋이 한 세대 이상 구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칩셋 이야기가 나왔으니 본격적으로 벤치마크를 돌려 칩셋의 CPU 성능을 확인해보면 확실히 전작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 제품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래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 마크 테스트에서 보면 점수는 오르기는 했지만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 즉 안정성은 전작 대비 더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열의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눈에 띄는데, 플립4 대비 후면은 비슷한 온도가 나오지만 전면의 경우는 1도 정도 더 올라가더라고요. 참고로 다른 휴대폰의 발열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 제품과 거의 비슷한데 플립5에 비하면 확실히 온도가 더 착한 편이죠.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5를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확 바뀐 외부 화면뿐만 아니라 칩셋 성능의 급격한 향상으로 인한 카메라 결과물에서의 생각지도 못한 개선이 저로서는 꽤나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이 제품은 충전 속도를 제외하면 딱히 부족함이나 단점이 보이지 않는 꽤 괜찮은 신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까지 상당히 여론이 좋은 케이스를 비롯한 액세서리 시장이 더 활성화된다면 이 플립형 폰 분야에서 삼성이 확실히 여기 보이는 타사 제품 대비 주도권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저는 최대한 빨리 폴더형 제품들에 대한 영상을 편집하겠을 테니 곧 등장할 리뷰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곧 폴드 제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 네, 보면 볼수록 진짜 이 케이스 기능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 시장은 진짜 커질 것 같아요.